결국 티몬 위메프가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서도 들으셨지만은요. 미정상 규모가 최대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지금 입점업체 판매사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티몬 위메프, 이 티메프 사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 건지 해결 방법은 없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난주 불거진 티몬 위메프 사태 합쳐서 지금 티메프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기업 회생 신청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판매자들 보통 셀러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많은 피해가 야기되었고 사실 티몬과 위메프 본사의 그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환불을 요청하는 등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티몬과 위메프가 이런 환불 절차 등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지금 어렵게 전개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게 기업회생이 개시가 되게 되면 법원이 받아들여져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네. 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가 가압류라든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만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그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가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사실 이제 이렇게 큰 규모의 사태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 법원에서도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히 아마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ARS라고 해서요. 네네. 이게 오토노머스 리스트럭처링 서포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자율구조조정.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우선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이 당사가 네.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게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하면 회생 절차 개시는 미뤄지는 거예요. 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판매자들,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판매자들도 상당히 좀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율 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으로 안 가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면요. 네. 교수님. 그러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자금 지원이 굉장히 난망하다 이러던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그 전자상거래업을 해왔던 티몬이나 위메프의 어떤 신뢰도가 거의 지금 거의 실추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소규모의 그런 판매자들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가 야기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런 떨어진 신뢰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팀원 그 위메프의 모 회사잖아요. Q10. 네. 네. 그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을 내서 뭐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제 회생 절차 밟았다니까 네. 이제 못 믿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사태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모회사 Q10에서도 이거를 좀 조기에 수습하려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아마 모색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네, 네. 이미 월 거래액이 티몬과 위메프가 한 1조가 넘는 규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추산하기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게 발생할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Q10의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네. 이제 그런 약속을 해서 혹시라도 좀 사재 출연을 통해서 예. 자금 마련이 될까, 유동성 확보가 될까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기업회생을 신청한 걸로 봐서 아마 장기적인 그런 지금 그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보고요. 오늘 국회 출석해가지고 한 800억 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최대한의 노력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 이상의 수천억 원의 예. 아마 피해 규모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뭐 티모는 뭐 Q10이 뭐 100%를 가지고 있고 위메프도 네. 뭐 70%가 넘고 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모기업의 이 최대 주주의 네. 어떤 뭐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은 좀 맞다고 보고요. 기업회생 신청한 것도 이제 지금 어떤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 최대 주주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미 사태는 벌어졌어요. 근데 피해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한 그 액수 나오진 않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결국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그 본사까지 찾아가 상의를 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좀 환불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네. 액수가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26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소비자 피해액 174억, 그다음에 네. 뭐 판매자까지 하면 622억 원, 소비자 피해 금액이 한 626억 정도 네네.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월 거래액이 두 회사가 뭐 1조 원이 넘고 네. 하다 보니까 잠재적인 그런 피해액은 이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자들의 미정상금까지 하면 뭐 네. 상당한 그런 규모가 되겠죠. 어제 정부에서 밝힌 거로는 그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상 금액이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앞으로 정상기일이 다가오는 그렇죠. 것까지 합하면 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6월, 8월까지는 그 미정상 금액이 아직 집계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그렇죠. 합하면 최악의 경우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까지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지금 예, 나와서 예.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검찰에서도 뭔가 그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 금융당국이 일단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사 그걸 PG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인가요? 그렇죠. 네. 예. 좀 말이 어려워서 네. 이 PG사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이제 환불을 해주도록 이제 권고를 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PG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PG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그 카드 회사의 이제 가맹점들이 네. 이제 모든 뭐 국내 카드사와 직접 거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이제 그런 뭐 카드가 다 적용이 되려면 사실 이렇게 그 전자지급 그 결제 대행사라고 하는 PG사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PG사들은 이제 개별 그 셀러들에게 네. 이제 그 결제 자금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PG사들은 이런 그 결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의 어려움이랄지 아니면 뭔가 이 대금 정산의 문제점들을 아마 좀 사전에 뭐 인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판매자들에게 네. 최종적으로 이 결제 자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응하지 않고 네. 예, 이렇게 안 해주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그 카드사와 또 어떤 피지사의 이런 이 의무사항을 지금 위반하던 거다 해서 이거 취소를 지금 정상적으로 받아주도록 하고 있죠. 좀 헷갈리는 게 신용카드 네.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죠. 좀 헷갈리는 게 신용카드 네.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제 대금을 한 달 뒤에나 그 카드사에 납부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고 과정에서 이제 카드사는 지금 말씀하신 피지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결제 대금을 먼저 정산해 주고 네. 그다음 피지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을 일단 해주는데 네. 이게 한 2, 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가맹점이 이제 입점 판매자 아까 말씀하신 셀러 네. 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한 2개월이 걸리니까 그 이상이 소요되죠. 그 이상이.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하고 네.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기간의 차이가 네. 네.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맞는 지금 얘기인가요? 이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예, 좀 어려워서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소셜 커머스 형태로 이제 그 업무를 영위하다가 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오픈마켓을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통신 판매 중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중개 네.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사업을 변경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법적인 뭐 의무나 책임에 있어서 그 통신 판매업보다는 이제 중개가 좀 더 완화된 그런 규제를 좀 적용받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그 머천다이저 뭐 상품 기획을 하는 그 MD가 네, 네. 어떤 기획을 해서 그 대규모로 이제 그런 그 고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소셜 커머스 방식보다는 좀 더 판매자와 그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취하는 쪽으로 더 이제 그 영업을 많이 변경을 하게 네, 됐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마켓으로 이렇게 전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그 과거의 그 소셜 커머스 방식 때의 그 네. 수수료보다 네. 이 판매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커머스 환경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네. 다른 그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그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예를 들면 뭐 중국에 기반을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도 테무라든가.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좀 낮추는 거를 좀 추구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오픈 마켓 형태로 점점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개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소비자와 판매자를 그냥 연결해 주는 건데 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 정산이 네. 사실은 그 중개하는 이 뭐 팀원이나 위메프가 직접 개입해서 그 자금을 그 정산을 대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그냥 중개 역할만 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네. 아니면 그 제3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치되었다가 네. 어떤 그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이행이 됐더라면 사실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개라는 네. 그런 방식을 택하면서도 네, 네. 이 대금 정산이라든지 어떤 결제에 있어서 이 그 팀원과 IMF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그 역할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생긴 어떤 그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일단 정부는 위메프와 팀원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해서 이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꽤 일단은 크더라고요. 5천 이게 얼마요? 5,600억 원. 네, 플러스 네. 알파죠. 네. 플러스 알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팀원과 위메프의 모 기업인 Q10이라는 회사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또 정부의 사전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됐었던 거냐 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먼저 네. 그 정부의 어떤 그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 뭐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해서 이 소규모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소규모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동안에 그 오랫동안의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내왔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미정상금이 아무리 좀 규모가 작을지라도 그 자체로도 도산할 수도 큰 있잖아요. 타격을 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게 네. 빨리 이제 그런 어떤 숨통을 좀 더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별도로 이런 그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지만 그것 어떤 법적인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피해 구제 조치를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자본 잠식 상태에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자산이라든지 부채를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회생이 된다라고 하면요. 네.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회생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네. 아마 이 기업의 추가적인 어떤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 자금 마련이 네. 가능하게 될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제 피해도 수습을 하고 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근데 아직 법조계에서는 미지수인 소송 거죠. 없이는 많이 받아야 10%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더 불안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법적인 구제 절차는 시간도 길고 네.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서 이제 그 외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최대 주주의 그런 어떤 책임을 물어서 네. 만약에 여기에 뭐 사기라든지 어떤 횡령 배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또 개입이 돼 있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형사적인 또 민사적인 그런 뭐 피해 구제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형사적인 건 가능해도 생각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네.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연결돼 있는 그 회사들의 어떤 이 자금 상황이라든지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 그 큐텐의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물류자 회사인 뭐 큐 익스프레스가 예, 있었고 예. 사실 이게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예, 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계열사 전체로 보면 지금 상당한 그런 그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전체 이 어떤 뭐 그룹의 네. 뭐 자산들을 다 한번 하면. 조사를 해서 네. 그래도 뭐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구제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도 피해자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우선은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네. 이제 뭐 그 당사에 이제 그 어떤 뭐 그 피해를 이제 호소를 해서 뭐 환불 신청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치를 요구를 했을 텐데 이게 아마 지금 다 이제 뭐 중단된 상태로 있을 것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소비자들로서는 이제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뭐 착수하겠다 그런 것도 있으니 네. 한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문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좀 그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됩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이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채권이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정부의 그런 그 자금 지원을 형태로 우선 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금난을 좀 극복해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따라서 좀 그 어떤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TMF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C커머스의 공격이 네. 아주 거세지면서 지금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에서 1위인 쿠팡, 네이버 외에는 뭐 살아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래도 지금 뭐 그 쿠팡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류센터나 전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또 그 덕분에 이제 어떤 빠른 배송 서비스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죠. 국내에서는 사실 1위 그런 이제 업체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중소 그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런 그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더 확대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운데 이렇게 이번에 그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로 인해서 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좀 그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까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이 안전성을 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우리나라 국내에 이런 그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 거래가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혹시 뭐 제도의 미비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번 개선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